드린 프린트고요. 제가 드린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굳이 안 펴도 될 것 같고, 교과서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저랑 읽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지, 거기가 표시가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 스스로 필기한 내용을 이렇게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고려시대까지의 문학이니까 우리는 고대가요를 좀 공부했었던 거예요. 고대문학, 고대가요. 그래서 고대가요는 뭐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옛날로 가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신화에 대한 얘기, 무슨 신화가 있을까? 우리 단군신화 들어봤니? 뭐 주몽신화 들어봤니? 고구려 건국신화? 고주몽? 이런 것들이 있고, 노동요는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노동할 때. 그러면 노동을 혼자 할 때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여러 명이 할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단군과 주몽에 대한 이야기는 건국신화니까 한 명에게 국한된 이야기예요?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단의 이야기, 집단적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런 집단적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서정을 노래한다라는 게 우리가 공무도화가에서 얘기를 했던 거였죠. 공무도화가 우리 정리된 자료를 보시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제가 굳이 보여드릴게요. 굳이 보여드리면 어디였냐면 여기에요.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여기 부분 보이죠? 이 부분.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이 내용이랑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랑 같은 말이라고요. 알겠죠? 자, 이어서 한자가 우리나라가 이제 전해지는 요 삼국시대 구비전승 또는 전승되던 구비문학이 요게 우리 고대가요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문학이 요 작품이 뭐 된다고 두 글자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한역 기억나니? 한역 되었고 자, 그래서 이후에는 한문학이 발달을 하는데요. 향가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말을 한자로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향가라고 하는 요 향찰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요 그냥 우리가 배경 지식 차원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요렇게 이렇게 적어 봅시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자 뭐 아는 한자 있니?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게 넷사, 이게 물결랑, 이게 해일. 그럼 저는 이거를 도대체 무슨 말을 적으려고 이렇게 쓴 걸까? 얘들아, 무슨 말을 쓴 것 같아? 네. 무슨 말을 쓴 것 같아? 동그란 것만 읽어봐.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이게 향찰의 기록이에요. 한글로 썼는데, 근데 뭐 네 개의 물결이 뭐 해 이런 의미가 아니지. 그냥 소리만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게 향찰의 기록이에요. 나중에 고려소교는 자, 고려소교라고 한 건 고려가요이기도 합니다. 고려가요.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서경별곡이 여기 들어가요. 그럼 공무도화가는 여기에 들어간 거지. 여기서 고대가요 공무도화가. 그리고 하나 더 황조가를 우리가 오늘 프린트를 드렸어요. 오늘 아마 황조가까지 한번 읽으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자, 밑으로 갑시다. 자, 우리 요 공무도화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볼래요? 교과서에는 이거 칸마다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칸마다 뭐 할 내용이 없어. 왜 네 줄짜리였잖아. 그럼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었어? 첫 번째 무슨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니? 니마 강을 건너지 마세요. 만류. 그리고 님이 물을 건너시네. 둘이 뭐 했어? 이별. 그리고 아이고 님이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네. 죽음. 요 표시가 뭐예요? 죽음 표시 알지? 천사 되는 표시. 또
아이고 가시님을 어이할고. 응? 애상, 슬픔, 그치, 체념, 뭐 한탄. 그래서 이런 내용의 흐름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자, 밑에 그럼 이 작품을 왜 배울까요? 우리 문학사적 같이. 그래서 집단적인 노래였습니다. 언제요? 우리 노래는 옛날에 집단의 노래였을 거예요. 노동요 아니면 뭐 신화 이런 식의. 그래서 원시 종합예술이었습니다. 종합예술이라고 했어요. 그럼 종합예술이란 건 뭘까? 춤만 출까? 아니면 춤추면서 노래도 부를까? 그렇지. 춤과 노래가 결합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반대로 우리 무용수들, 발레리나 생각해 보세요. 춤만 추죠. 그럼 노래 불러요? 그럼 종합예술은 아니지. 그러면 뭐가 더 세분화된 거야? 무용, 발레 이런 게 더 세분화된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다들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하나의 그런 종합예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집단의 노래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뭐 우리 그 신화 같은 경우 향수신화 또는 노동요. 근데 점점 개인적인 정서를 담은 그래서 개인적인 노래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가장 오래된 고대가요라고 하는 요 가장 오래되었다 두 글자를 줄이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되었다. 이게 베스트가 아니라 최고. 단어 기억나니? 최고의 작품이다 할 때 넘버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 최고는 가장 오래되었다. 이 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때 개인적인 정서 어떤 정서가 닮아 있어요? 슬픈 정서는 우리 뭐 현대 사람만 슬픈 거 느껴요? 아니야. 조선 사람까지만 느껴요? 아니야. 이거는 인류가 아주 보편적인 정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주 옛날 노래지만 여기에서도 이런 정서를 느낄 수가 있느냐, 공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시험 과목으로 잡혀 있으니까 외워야 될 것 같지만 느끼면 돼. 아, 얘 슬프구나. 혹시 뭐 그 토요일날 BTS 노래 들어본 적 그 공연 본 사람 있어요? 갔니? 안 갔니? 공연은 봤니? 나는 이제 되게 이제 아주 세계적인 가수고 이러잖아. 그럼 보면 뭔가 딱 감흥이 빡 올 것 같았거든? 봤는데 뜨뜻미지근했어.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리듬은 뭐 배럴, 뭐 다이너마이트인가? 뭐 이런 노래들은 리듬은 되게 신난데, 가사가 해석이 안 되네. 다 영어로 이렇게 가사를 쓰다 보니까 가사 해석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떤 정서를 느끼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정서를 느끼는 거, 가사를 느끼는 게 되게 문학에서 중요해요. 핸드폰은 왜 꺼내?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강우가 무슨 말이에요? 강우? 비. 그럼 강자는? 그치. 해보자.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현대시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문장 단위로 한 문장 단위로 한 번씩 끊어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문장 단위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뭐 현대시도 많이 공부할 텐데 왜냐면 행과 연을 이제 운율을 살려서 읽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시를 낭송할 때. 근데 사실 우리는 문제로서 주어지는 경향이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의 운율과 이런 것을 느끼기 전에 우리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씩 분석을 좀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은 어디서 끝나요? 어디서 끝날래? 한 문장 단위 어디서 끝날래?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이렇게 하면 한 문장이 되지. 그럼 이때 분석하라고 해서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주제 찾기 우리 기억나니? 공식? 주제 찾는 공식.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기억이 안 나지. 뭐 찾으라고 했니? 화자가 누구를 바라봐요? 어떤 대상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우리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나 어떤 생각을 우리는 읽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정서나 생각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을 좀 유추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걸 우리는 태도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자, 지금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뭐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찾고 있어요. 찾고 있네. 루.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끄면 되겠죠. 밥상 누가 차린 거예요? 대상이 차린 거죠. 그럼 우리 여기다 조금만 더 넣어보자. 대상 누군지 바로 잡혀? 안 잡혀? 근데 특징 나오지. 대상은 뭐 했어? 밥상도 차려줌. 넙치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새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반찬 넙치 생선구이 해줬대. 생선구이도 해주네. 여러분들 생선구이가 우리 집에서 모든 것까지는 그렇고 한 90% 밥을 제가 하거든요. 이제 밥 차리고 뭐 국 끓이고 뭐 이런 게 제가 해요. 제가 빨라서.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맛있어서 제가 하는데 생선구이만큼은 집에서 못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저거 뭐 비늘 제거하고 냄새 안 나게 하고 저 구우면은 막 기름 튀고 해갖고 나도 생선구이만큼은 잘 안 해. 근데 생선구이까지 해주는 사람이라고? 자, 그리고 이 사람 갑자기 왜 말이 없어? 대답했대요, 안 했대요? 이 사람 지금 대상은 누군지 모르지만 생선구이까지 해주고 밥상도 차려주지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 어디에서 끊을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되돌아온다. 그럼 무슨 소리가 되돌아올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 찾는 목소리. 어디 갔어? 하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런 느낌이겠지. 그치? 어디 갔어?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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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대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죠.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어디 가서 잠깐 누웠나? 왜 누웠대? 그 다음 문장까지 보니까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이 담이라는 게 뭐예요? 담괴? 쥐나거나 이런 거지. 이런 거지. 할 때 이런 느낌. 그러면 자, 생각했어요. 어디? 누워있나? 누워있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 옆구리 담개가 다시 도졌나? 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 딱 있니? 예전에도 이 사람이 이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병 재발했나? 이게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누웠나? 근데 여기서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봐. 그럼 이 지병 때문에 누워있는 게 맞대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자, 그러면서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옵니다. 밖으로 이제 시선이 밖으로 향하죠. 외부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혹시나 하고 밖을 기웃거려요. 왜요? 왜 밖을 기웃거릴까? 그렇지, 찾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풀이 죽어요. 풀이 죽는다는 건 힘이 빠지는 거지. 맥이 풀리는 거죠.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이 사람의 행동, 느낌이 나와요. 자,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해요. 그럼 비가 어떻게 내리는 것 같아? 그치, 엄청 강우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느닷없이 퍼부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네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화자는 자 이제 이미지로 한번 그려봅시다. 분명히 찾았어. 어디 있어? 근데 없지. 근데 밖을 보니까 뭐해? 비가 엄청 내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생각해요. 아, 이번엔 어쩔 수 없네. 못 찾나 보다. 라고 하는 이 시가 무슨 내용일까? 무슨 내용일까 이게? 그럼 다시요. 우리 한 명 한 명 봅시다. 화자는 여기 나와 이제 나라고 하는 내 목소리라고 했으니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은 유추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까지 우리 밥상도 차려주는 생선구이까지 해주는 이런 사람, 그리고 평소에 지병이 있는 것도 아는 사람 누구라고 우리는 추측이 돼요? 아내라고 추측이 돼요? 그리고 뭐 부모님? 어머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머니도 생선구이해갖고 우리 뭐 밥상도 차려주면 아프기도 하시잖아.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근데 아내가 그래 아내라고 한번 설정해놓고 아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주는데 누웠나? 라고 봤어요. 근데 여기 이번에 누워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번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엔 좀 다르네.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해봅시다. 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좀 줬는데, 그럼 이 아내라고 하는, 지금 아내라고 추측이 되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밖에 있는 걸까? 그래서 이렇게 밖을 기웃거리는 걸까? 그러면 왜 풀은 왜 죽을까? 왜 힘은 왜 빠질까? 못 찾아서? 혹은 그럼 언젠가 올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네, 마지막에 지금은 어쩔 수가 없대. 못 보게 한대. 지금은 못 보게 한대. 어쩔 수가 없대. 그럼 찾으려는 희망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다시요. 자, 이 시는 조금만 더 제가 이제 배경을 넣을게요. 김춘수 시인이에요. 김춘수 시인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꽃이라는 시로 조금 이제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아내가 죽고 나서 쓴 시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조금 전까지 나 아내랑 같이 있었거든? 나 아내 밥상 차려놓고 어디 갔어? 이렇게 나 생선구이까지 해주는데 어디 갔어? 여보! 여보! 근데 여보는 대답이 없고 그 소리만 허공을 맴도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 아씨 여보 지금 아파서 누웠어? 가서 딱 방문을 열었지. 안방을 열었지. 근데 아내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 아 이거는 그게 아니네. 그럼 여보 어딨어? 밖을 딱 봐요. 근데 막 비가 갑자기 내린대. 진짜 이렇게 뭐 일기예보도 없이 일기예보도 안 맞춰갖고 갑자기 막 오는 비도 있을까? 있겠죠. 근데 또 갑자기 비 온 것처럼 막 느닷없이 눈이 가려질 때는 뭐가 막 흘릴 수도 있어요? 눈물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보게 눈물이 비처럼 흐른다라고도 여기서는 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왜? 그때 아니라고 이 사람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 이번엔 아닌가 봐. 아 여보 죽었구나 하면서 확 눈이 내리는 거지. 여보 했는데 못 찾아. 없어. 근데 나는 다 알아. 평소에 지병도 있었고 이번에는 옛날에 아팠던 거랑 좀 다를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뭐 이 시 공부할 때는 뭐 잘 몰랐어요. 뭐 그냥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했겠지. 근데 와 결혼하고 나니까 이 시는요 읽을 때마다 막 슬퍼요 저는. 이게 진짜 저도 이게 눈물이 이렇게 앞을 가리던 이런 적이 하나 있는데 요 문구가 저는 딱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연애를 했다거나 뭐 이별을 했다거나 했는데 많이 울어봤어요? 진짜 많이 울어본 적 있어요? 슬퍼서 막 눈물이 한동안은 많이 흘렸겠죠. 근데 저는 지금 와이프예요. 구 여자친구. 그때 와이프가 이제 그 연애를 하다가 또 대구 가서 2년 더 공부한다고 대구로 이제 갔거든요, 학교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내려줬어요. 이제 그때 이제 운전하고 내려줬지. 그래갖고 공부 열심히 해 하고 이제 헤어지고 물론 나중에 계속 만나겠지만 이 대구라고 해서 못 가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매일같이 만나다가 서울에서 연애하다가 매일같이 만나는데 이제 대구에 내려주고 딱 아직도 기억나. 국민은행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난 차를 몰고 올라왔거든.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 4시간 걸렸는데 그 길이 기억이 안 나요. 나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못 하겠어요. 막 눈물만 출발하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막 소리 지르면서 왔거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슬퍼갖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알겠는 거야. 와, 이게 비 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내가 이 시를 읽게 되니까 와, 이거는 되게 슬픈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 시인은. 근데 여기 보면은 시인은 막 자기가 엄청 슬프대요. 여기 슬프다라는 감정이 있니? 한번 읽어볼래? 슬프다라는 감정이 막 나와? 안 나오죠. 여기서 슬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비 내린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눈물이었으면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럼 이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슬펐던 거예요. 자, 이런 슬프다라는 정서 표현이 잘 안 돼요. 어떤 현대시에서는. 그쵸? 정서 표현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걸 많이 주냐면, 자, 이제 두 번째 읽을 거, 이미지를 많이 제시해요. 현대시가 어려운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고전은 아이고 어떡해 라고 슬퍼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근데 현대시는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이미지를 엄청 줘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 이미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우리 어떤 이미지를 찾을 수 있을까? 감각 이미지. 그럼 감각 이미지만 빨리 찾아볼게요.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라고 내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아, 미안해. 이미지부터 정리하고 가자. 이미지 우리 몇 가지의 감각이 있어요? 5개. 우리 신체는 오감이지만 우리는 복합 감각도 알아야 되고 공감각도 알아야 돼, 원래 문학적으로. 그럼 어떤 감각이 가장 중요할까? 시각이 1등이에요. 또 청각이 2등이에요. 그리고 후각, 미각, 촉각은 공동 3등으로 두세요. 왜냐면 이 시각적 이미지 덕분에 우리는 시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로 우리는 이미지 잡아주는 게 가장 쉬울 거고. 자, 여기 아내가 있었는데 없대요. 밥상도 차려진 그림이 딱 우리 앞에 딱 그려지죠. 이런 시각적 이미지. 근데 후각도 있네. 아, 이 생선구이 냄새. 자,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대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이미지예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청각적 이미지겠네. 그래서 어떤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후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총동원시켜서 이 시를 느껴봐 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린다, 청각적 이미지죠. 그럼 이때 목소리, 내 귀에 내 목소리만 들리는 거는 무슨 느낌이면 지금 이 느낌이야. 수업 시간에 내 목소리만 들리는 이 느낌. 여러분들이 대답 하나도 안 하는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을 강조하는 거니? 고요한 거. 아, 여러분들 고요한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야? 그래, 집중이라고 하자. 알았다. 그렇지. 네라고 대답하면 고요해지는 건 깨지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고요함을 강조하는 거지. 그쵸? 근데 이번에 아니래. 그래서 비가 와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죠. 하강의 이미지로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풀이 죽으면서 힘이 빠져요. 앞을 못 보게 해요. 시각적으로 차단시켜요. 근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는 태도도 어쩔 수 없어. 체념하는 태도가 드러나죠. 희망 가져요? 못 가져요, 지금? 희망이 없잖아, 지금. 어쩔 수 없어. 그럼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읽었어요. 다시 또 올라오세요. 또 읽을 거예요. 이제 표현법과 뭐 강조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까지도 추론하면서 한 번의 시를 정확하게 읽어낸 사람은 저는 되게 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은 고수의 발견대를 못 올랐나 봐.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치?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시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3번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내용 정확하게 문장 단위를 끊고 이미지 한번 찾아보고 이런 이미지와 표현법, 강조법을 끌어내서 찾아가면서 아, 얘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자, 좋은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 차려놓고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요거 무슨 법이니?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네? 반복. 그치. 강조법 중에 반복법이죠. 그럼 반복법은 자, 효과 두 가지.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첫 번째 효과 반복되니까 뭐가 생기지? 반복되니까 뭐가 생기지? 운율, 리듬. 그치? 그래서 1번 운율 형성. 2번 반복하면 뭐가 어떤 게 느껴져요? 반복하면 뭐가 느껴져? 강조, 의미 강조. 그래서 어디로 갔나 이런 단어들은 내재율인 현대시에서 운율도 형성시켜 주지만 지금 있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없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의 부재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부재라는 거는 무슨 말이니? 없다.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다. 잠깐 우리 자리를 뜬 것도 부재 중이지. 그치? 그럼 또 한 번 생각해보자. 야,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밥상은 차려지고 넙치집이니까 여전히 있는 걸까? 이게 있는 걸까? 얘들아 분명히 부인은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럼 부인이 죽고 나서 이 밥상이 계속 차려져 있을까? 혹은 이런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 과거에 대한 어떤 회상 장면일 수도 있어요. 식탁을 보면서 저기에 밥상 차려줬었는데 넙치집, 나 좋아하는 넙치집이도 생선구이도 해줬었는데 라고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화자의 태도를 좀 봅시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 왜 말이 없어? 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대상이 또는 아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 어머니로 넣어도 사실 괜찮아요. 이건 이제 외부적 요인을 끌어왔을 때는 아내가 돼버리지만 이 안에서 아내라고 생각할 여지는 하나도 없었죠. 아무튼 뭐 누가 됐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라고 할게요. 저는 아내라는 게 감정이 더 드니까. 왜 말이 없어? 라는 거는 자 죽음을 인식한 거예요? 인식 못한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럼 죽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진짜 아내는 살아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죽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이건 현실 부정이다. 그러면서 어디 갔어 이 사람아? 라고 어디 갔어? 여보 이런 메아리의 느낌은 공허함을 강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이 사람 어디 가서 누웠나? 옆구리 담개가 다시 도졌나? 그러니까 이만큼 아팠던 지병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났다고요? 현실 부정에서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이번에 그거 아닌가 봐. 이번에 그냥 아파서 누워있는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이런 인식의 변화 지점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고. 좀 현대시가 어려워요. 사실 고전보다 훨씬 어려운 게 현대시야. 근데 우린 단순히 그냥 글자 외우기 싫어서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고전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지. 자,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면 비가 온다. 그럼 실제 비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고요? 화자의 눈물이 그렁그렁. 왜 이렇게 갑자기 퍼붓는 눈물은 와락 쏟아지는 눈물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풀이 죽는다 이런 나의 힘이 빠지는 느낌은 점차적인 현실 인식을 통한 체념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화자는 어디 갔어 여보? 근데 우리 이 여보는 아내는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있겠죠? 그럼 이 나의 소리는 전달되지 않아요?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단절감까지도 읽어주시면 좋아요. 여보. 그럼 이 단절감은 우리가 밑에서도 하겠지만 공무도화가에서도 단절감이 느껴지죠. 어디에서요? 물을 건너는 이별하는 그 님과의 단절. 그런 느낌으로도 연결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화자가 처한 상황은 뭐예요? 아내는 죽었어요. 아내의 죽음. 근데 현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현실을 인식하고 난 후에는 화자는 체념에
또는 상실에 빠지게 되죠. 이런 상실감을 느껴줬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공무다가는 화자가 처한 상황은 뭐예요? 임과의 또 님이라고 썼다. 임이라고 써야 되는데 임과의 이별 또는 임의 죽음. 그래서 화자의 체념이죠. 그리고 슬퍼하죠. 한탄도 하죠. 근데 위에서는 한탄이 나왔나 보자. 강호에서는 한탄 나왔니? 한탄이 뭐니? 아이고 내 팔자야 나 어떡해 이게 한탄이지. 그럼 여기서는 그런 게 나오니? 한탄의 느낌은 거의 없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감정을 비교적 절제했다 이런 말로도 많이 나와. 감정을 절제했다. 그럼 절제라는 건 뭐야? 오늘 그래도 자리 이렇게 바꿨는데 여러분들 잘 절제 있게 한다. 집중하는 좀 그건 본인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막 떠드는 것보다는 그 절제를 잘하네. 이 절제가 뭐야? 참는 거지, 그치? 그럼 감정을 참는 느낌이 혹시 보여요? 아까 정서의 표현, 슬프다 이런 표현이 없었죠. 그런 거 우리는 감정의 절제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시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렇죠? 자, 밑에 제망매가라고 하는 이 월명산의 노래는 이 향가예요. 그래서 신라시대 노래인데 이 작품은 시험에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가족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구나. 누이의 죽음이다. 그래서 누이의 죽음 제망매가라는 이런 작품이고, 오른쪽에는 부부의 이별을 노래한 황조가는 제가 추가 프린트로 하나씩 드렸죠. 황조가. 그래서 이것도 고대 가요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이것도 4줄짜리밖에 안 돼. 4줄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고 무슨 내용인가라고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뒷면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그냥 설명. 알겠죠? 요걸 가지고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디 가지고 설명한다고요? 여기요. 오늘 뭐 이거 다 못하더라도 읽을 수 있는 만큼은 읽어봅시다. 4줄 끝. 헐헐 나는 적개꼬리 암소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의와 함께 돌아갔고. 끝. 요게 프린트 다 받았지 이거. 프린트에 있어요. 프린트로 보셔야 돼요. 이거 교과서에는 딱 요것만 나왔고 요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 넣었는데,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세요. 나 외우는 게 아니라 독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항상 여기다가 이제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죠. 그럼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써보세요. 주제 찾는 공식 다시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주제 찾는 공식이 뭐라고? 화자가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람 뭐 느껴요? 어떤 생각해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 거기서 느껴지는 정서, 생각, 그리고 이런 것들 행동까지 우리는 태도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찾아보세요. 그럼 한번 또 생각해보자. 여기 대상은 꼭 하나만 나올까? 대상은 하나일까? 시에서 대상은 하나로만 나올까?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강우에서도 이 사람 어디 갔지? 근데 또 밥상도 봤지. 그럼 밥상도 대상이고 또 밖에 이렇게 봤지. 그것도 시야가 바뀌는 거잖아. 대상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대상을 봤어요? 처음에 나온 대상. 꾀꼬리. 대상 꾀꼬리잖아. 꾀꼬리를 보면, 그럼 꾀꼬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 얘네 정답네. 좋겠다. 좋겠다 얘네들. 자,
자, 그 다음은 어떤 대상으로 또 다시 바뀌었어요? 그 대상이? 그치, 이네모. 나. 그럼 나는 어떤 정서를 느꼈어요? 나 외롭네. 누가 함께 돌아갈꼬 라고 하는 거는 자, 같이 갈 사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네. 내 옆에는 없네. 끝. 그럼 이거를 우리는 주제로 묶어봅시다. 뭐가 느껴졌어요? 외롭네가 느껴졌죠? 그래서도 주제 외로움이 나오네. 근데 여기 임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는 내용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이걸 왜 임을 잃은 외로움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나오니까? 배경 설화에 나올 거니까.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고대가요. 그럼 고대가요의 특징은 뭐까지 나온다고 항상? 배경설화. 그래서 배경설화를 보니까 지금 이 유리왕이 지금 그 왕비랑 헤어지고 나서 쓴 거구나. 그래서 이 외롭다라고 쓴 거구나가 주제예요. 끝. 그치? 주제 독해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시가 나오든. 근데 오히려 고전은 간단해서 주제 찾기도 더 편하거든. 다만 여러분들이 읽기 싫어할 뿐이지. 고전이니까 마음속에서 멀어지니까. 현대시가 더 어려워. 아까 강호 같은 것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힘들지.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꾀꼬리와 나와 지금 뭘 하고 있니? 꾀꼬리는 좋겠다. 그렇지. 나는 외롭네. 혼자라서 둘을 대비하고 있어요. 이거 시험 대비 이거 아니다. 이 대비는 뭐라고요? 둘의 차이점. 다른 점. 비교라고 해도 괜찮아. 사실 문학이니까 그냥 비교라도 해도 되는데 사실 그 비교의 엄밀한 뜻은 좀 비슷한 점, 공통점을 얘기하는 건데 비교나 대비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구분 잘 안 하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국어 선생님이 비교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없죠. 왜냐면 작년 2학기 이후에는 여러분들 아니구나. 주영쌤 이제 오셨구나. 그럼 비교 되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공통점을 찾아요? 차이점을 찾아요? 보통? 비교라고 하면 우리는 차이점부터 찾죠. 근데 비교는 원래 공통점부터 찾는 거예요. 둘 다 남자고 이런 거잖아. 둘 다 애 아빠고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지. 차이점은요? 안경을 썼고 안 썼고 이런 걸 찾는 거겠지. 자, 그때 다음 시간부터 우리 얘기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서 여기다가 써놓고 마무리할게요. 객관적 상관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설명부터 할 건데 혹시 이거 찾아오실 분은 찾아오셔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문학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 이론적 지식은 대부분은 다 비슷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이론에 아주 이론을 정리한 사람들이 대가야. 완전 대가야. 그러면 사람마다 정리하는 기준이 좀 같을까 다를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자. 야, 메시가 짱이야? 호날두가 짱이야? 호날두가 짱이야? 메시가 짱이야? 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호날두가 짱인데 둘 다 대가지. 그럼 누구 이론이 맞아? 뭐든 그냥 걔네들만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그래서 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는 미리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이론에 대해서 제가 예습하고 와도 돼 라고 예습해봐 라고 했었지만 저 예습할 때 이 내용은 아니었어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이론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요 객관적 상관물을 설명할 때 넓은 범위로 얘기를 할 거예요. 넓은 범위라고 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여기까지.